자, 3단원 흙구조 운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요 빨간색 요 띠를 뭐라고 하지? 혹시 태평양 불의 고리라고 하지. 지진과 화산이 유독 많이 일어나는 지역. 옛날에 과학자들은 궁금했을 거야. 왜 하필 저 지역에서 이렇게 지진, 화산이 너무 많이 일어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어떤 여러 가지 가설과 이론 이런 것들을 확립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냥 종이에 있는 책의 내용을. 하지만 이런 이제 지질과 관련된 연구는 진짜 힘들어. 현장에 가가지고 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중력 측정, 자기력 측정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참 힘든 연구일 텐데 우리는 쉽게 또 잘 배우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이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의 사례 특징을 알아볼 거고, 판 움직이는 멘틀의 원동력, 또 플룸에 의한 지구 내부 운동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 또 전체 멘틀 대륙 모델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거고, 또 지각 변동 사례 이런 것들 관련돼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이 판 구조론이라는 것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타임라인의 가설들이 나왔었어. 제일 처음 나왔던 가설이 뭘까? 대륙이동서 학자가 주장했지. 맞아, 베게너가 어떤 이제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더라. 네 가지가 있었어. 해안선 일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가 퇴적물의 분포가 되게 좀 특이했다라는, 또 화석의 어떤 분포에 있어서 지금 연속적 지질 구조. 그치, 지질 구조 연속성 맞지. 그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 빠르게 또 다시 분석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베게너셔. 베게너라는 분께서 1915년 거의 100년 전이지. 그때 110년 전 정도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이제 책이 보면 알프레도 베게너 지음, 그다음에 이제 김인수 옮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원문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옮긴 거야, 번역한 거야. 그래서 이 책 내용에서는 거대 대륙이 초대륙 판기아가 고생대 말기에 합쳐졌고 그다음에 중생대 초기에 분리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고, 이렇게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증거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석의 분포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대서양이나 뭐 인도양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두 생명체가 과거에 이렇게 멀리 분포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같은 종의 화석이 얘네들을 이제 해안선 일치를 고려해서 딱 붙여보니까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이런 뭐 큰 바다 사이에 분포의 습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 대륙이 붙어 있었을 때 이렇게 어떤 생명체의 그 서식지 이런 것들의 분포가 연속적이었겠네. 그래서 화석 분포였던 연속성이 결국 대륙 이동의 증거로 채택이 됐지. 여기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충류 이런 것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지? 이런 증거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빙하 이동 흔적들. 그래서 보면 지금은 현재 열대 기후에 해당하는 이 적도 부근에 어떤 지층을 더 아래로 파고 들어가 보니 과거에 이제 빙하 퇴적층이 있더라는 거야. 빙퇴석과 같은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얼음이 있었을 때 그 얼음이 일부 이제 녹으면서 또 미끄러지는 과정에 돌을 긁었던 그런 이제 흔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빙하 퇴적층이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대. 우리 얼음에 강한 압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 그 얼음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잖아. 스케이트 이렇게 탈 때도 그렇지. 날카롭게 했을 때 그 부분이 마찰이 굉장히 작은 이유가 그 부분이 살짝 녹으면서 물비를 가듯이 쫙 미끄러지잖아. 그런 것처럼 큰 빙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암석이 있는데 그 빙하가 세게 누를 때 일부 이제 녹고 기후에 따라서 미끄러지고 그럴 때 그런 분포, 또 이 빙하 이동의 흔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분포, 또 이동 흔적, 방향 이런 것들을 복원해 보니까 과거에 남반구 쪽에 있었겠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만약에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열대 기후, 과거에 또 열대 기후였을 거고, 그러면 빙하 퇴적층 분포하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지. 북아메리카의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 이거 우리 책에 있는 자료인데, 북아메리카 동쪽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 서쪽에 있는 칼레도니아 산맥,
얘네들의 어떤 암석 분포나 지질 구조, 습곡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되게 연속적인 분포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얘네들이 과거에 붙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 하지만 대륙이동설 왜 쇠퇴했다고 했지? 원동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분명히 베게너도 과학자고 분명 이런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가설을 얘기하려면 대륙이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증거를 찾았어. 근데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이 책에 없을까? 있었어. 너무 별로였나? 계산해보니까 좀 터무니없는 힘이었던 것 같다. 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적었어. 왜요? 그러면 당시에 이 베게너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했을까? 기조력 또 어떤 힘? 이극력이 어떤 건데?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다, 기조력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대. 특히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이고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 위도에 따른 이제 원심력을 차등으로 받잖아. 그런 것에 따른 어떤 힘의 이유가 결국 판을 이동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힘의 정도를 계산해 보니 이런 땅덩어리를 이동시킬 만한 힘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논의가 오갔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아예 설명을 안 했던 거 아니야. 심지어 우리와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도 뭔가 주장할 때 그래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뭐라도 설명을 하지만 설명 아예 안 했던 건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말도록. 베게너라는 학자님이 바보가 아니야. 그렇지? 설명을 하셨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대륙이동설이 그래서 쇠퇴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설이 나왔다?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나왔다. 그래서 홈스라는 학자는 지구 내부에 특히 멘틀 이 부분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러한 열이 결국 멘틀을 대류시킬 것이고 그러한 대류를 하는 과정에 그 위에 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제 이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보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으면 이 대륙 이동설 설명할 수 있겠는데? 라고 이제 거인의 어깨에 어떻게 보면 또 올라서 이제 멀리 또 내다본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주목을 받았어. 홈스의 주장은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지역이 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되고 땅이 이동한다.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 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또 학자들에게는 어떤 비판을 받았다? 멘틀이 고체 상태인데 어떻게 유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상승 하강하냐, 고체 덩어리가. 그래서 열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액체여야 되는데 녹으면 액체고 그러면 유동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야기가 좀 잘 안 됐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체가 이렇게 대류한다는 것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멘틀 대류설 이후에 잠잠하다가 또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해양과 관련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고 그리고 어떤 자기장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 세 번째 가설 뭐가 있었지? 해양적 확장설이 나오게 됐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는데 그 과정에 우리 책에서는 갑자기 고지자기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건가 봐. 그래서 이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할게. 이 내용도 너희가 간단히 작년에 또 배웠다고 알고 있는데 빠르게 살펴보자. 이 고지자기 연구는 대륙 이동설이 다시 관심을 받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 고지자기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식거나 퇴적물이 퇴적돼서 암석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극성과 자기 복각이 암석의 기록이 된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자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거 지구 자기장이 그 시기에 생성된 암석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고지자기라고 얘기해. 이때 말하는 고가 팔레오 예고자를 쓴다 그랬지. 예고자 한자로. 지자기는 뭐 알 거고. 그래서 잔류자기가 결국 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어떤 자성체에 뭔가 자성을 갖다 대면 달라붙잖아. 그 이유는 이제 자성체이기 때문인데 이때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질 때 자성 광물이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되고 이 이후에 지구 자기장 방향이 바뀌어도
이 배열 한번 퀴리온도 아래로 딱 떨어지면서 배열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보존이 되는데 그런 배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성을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성광물, 자철석, 철과 같은 그런 자성광물들이 포함된 암석의 잔류자기 방향을 측정하면 결국 암석의 생성된 위도 또 지자기 극의 위치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고지자기 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인 거야.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실제 지자기 북극이라는 곳은 지리상 북극 주변을 불규칙적으로 움직여 왔어. 우리 자기장의 어떤 영역 변화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사실은 바뀐다. 근데 오랜 시간에 이런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평균하면 그 지자기 북극이 지리상 북극과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옛날에 오랜 시간을 평균해서 나타낸 그 극을 고지자기 극이라고 하자. 그리고 얘들아 지금 우리 지구 자기장을 고려할 때 나침반을 들고 복각이 플러스 90도가 되는 지역을 찾아가자 하면은 몇 군데가 있을까? 한 군데 있겠지. 그래서 이 지자기 북극은 어떤 시대에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흘러와도 지자기 극은 계속 한 군데밖에 없지. 물론 조금씩 이동하겠지만. 근데 고지자기 극은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평균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고지자기 극과 이제 지리상 북극을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어떤 가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이런 가정이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실제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에서 이 고지자기 관련된 시험 문제가 꽤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 고지자기 극이 이동하더라, 겉보기에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너희가 충분히 이해를 작년에 배우면서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해보자. 자, 여기 어떤 A라는 암석이 있고 여기 B라는 광물 암석이 있는데 얘는 사실 그 감람암에 있는 요 감람석이고 그다음에 얘는 황철석이라는 광물이야. 그리고 편의상 여기 이게 조금 어두운 얘를 유럽에서의 암석이라 하고 그다음에 얘를 그 북아메리카에서의 암석이라고 해. 얘네가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얘네들을 좀 타임라인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앞에 있는 얘 두 개를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 광물이라고 해볼게. 5억 년 전에 이 어떤 대륙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 그리고 얘네들 안에 이제 자성 광물들이 있겠지. 그리고 5억 년 전에 지구 자기장 방향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처음에 마그마였다가 식으면서 딱 자화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자화가 되었을 때 가리키는 지자기 극은 어디다? 어쨌든 북극 주위겠다. 5억 년 전에 얘네들이 딱 만들어지면서 지자기 극은 여기 딱 복각 90도인 지점은 여기 이 부분일 테니까 이해되겠어? 5억 년 전에 이 두 암석은 그렇게 여기를 이제 고지자기 극으로 포인팅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식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 그리고 1억 년이 지났어. 현재로부터는 4억 년 전이지. 그 4억 년 전에 이 두 광물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만들어졌어. 근데 얘 두 광물은 또 4억 년 전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이 있겠지. 그 과정에서 또 자화가 되었어. 그리고 이 두 광물의 고지자기 그 지자기 북극은 또 여기를 가리켰었을 거야. 고지자기 극은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4억 년 전에 여기를 가리켰지. 그런데 생각해봐. 5억 년 전에서 4억 년 전, 즉 1억 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갈 때 이 두 암석, 요 두 암석 광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있었다면은 5억 년 전에 광물의 지자기 극도 여기, 4억 년 전도 여기,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 그리고 현재의 광물들도 다 대륙의 이동이 전혀 없었다면
그 고지작의 극은 다 여기 주위에 있었을 거야. 이쪽에 맞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5억 년 전에 고지작의 극은 거의 이게 적도거든. 적도 부근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겉보기에. 그래서 이상한 거지. 5억 년 전에 이 암석 광물들이 형성이 되었을 당시에 고지작의 극이 적도 부근에 있었던 게 아니야. 분명 이 북극 주위에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 5억 년 전에 암석을 분석해 보니 지작의 극이 여기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대륙이 그만큼 이동한 것이겠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것을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인데,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바꾸겠다고 하자. 지금부터 하자. 예를 들어 이 5억 년 전에 암석이 적도에서 있었어. 5억 년 전에. 여기 이제 5억 년 전이야. 그리고 이때 자화되었을 때 고지작의 극은 여기 딱 만들어졌다. 맞지? 위도 90도. 이해되나? 5억 년 전에 형성되었던 그 암석은 여기 5억 년 전에 여기를 고지작의 북극으로 생각한 거야. 그리고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쭉쭉쭉 가는데 그 5억 년 동안에 이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5억 년 동안 한 위도 북위 70도까지 이동했어. 그러면 5억 년 전에는 여기가 현재의 얘의 위치야. 그러면 5억 년 전에 여기 딱 포인팅했어. 그러면 한번 자화식 되어버렸으면 끝난 거야. 중간에 높지 않나. 그러면은 70도만큼 북상했으면 여기 고지작의 북극은 5억 년 동안 어디에 있을까? 계속 여기 있을까? 아니지. 같이 도는 거야. 같이 돌아서 어디로 왔다? 여기 70도만큼 내려온 거지. 여기에 5억 년 전에 이 암석이 현재 여기 있으면은 요 사이각이 90도가 되게끔 해서 여기 겉보기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적도 부근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요 포인팅이 또 똑같아 달라? 이만큼 차이가 있지. 이만큼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또 뭘까? 각 대륙의 이동이 또 방향이나 또는 회전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서 정확히 요 같은 위도일지라도 그 경도는 또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회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대륙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같은 경도선을 따라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 4, 3, 2, 1억 년 전에 그 고지작의 극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런 연구를 하면서 아, 대륙이 이동하는 거 맞네 라고 또 새로운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우리 책에 있는 거 보면 1950년대 유럽 대륙의 다양한 화성암에 기록된 이 고지작을 측정해서 보니까 고지작의 그 위치가 과거 5억 년 동안 이 하와이 부근부터 시베리아를 지나서 지리산 북극의 위치까지 점차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지작의 극이 실제로 이렇게 적도에 있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겉보기 이동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지작이 실제로 이만큼의 이동을 한 것은 아니고 대륙 이동 때문에 이런 겉보기 이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 겉보기 이동 경로가 또 어긋나는 이유는 결국 지질 시대 동안에 이 지적인 북극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대륙이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모순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대륙이 일어나기 전에 대륙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대자가 갇혀 있었고 그리고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설명 들으니까 좀 배웠던 게 떠올라? 충분히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인도 대륙의 어떤 이동 방향이나 정도를 이제 복원한 그런 사례도 제시를 한 거야. 아까 전에 7,100만 년부터 뭐 현재 있는 5개의 암석을 가지고 이렇게 복각을 측정해 봤대. 아까는 고지작이 극의 위치를 나타내 본 거고 고지작이 복각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나타내 보니까 복각과 위도 사이의 관계는 이런 이제 탄젠트 i는 이탄젠트 자기 위도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도가 점점 북상했다.
위쪽으로 올라갔다 북쪽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륙 이동 복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멘틀 대륙설도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네 하고 또 이 이외에 해저가 확장한다 이 말 자체가 또 대륙 이동한다는 말이니까 그런 이제 내용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해저 확장설은 이 헤스와 디츠라는 두 학자가 이제 해저 지형에 대한 탐사를 하면서 또 나아가서 이 해양 지각의 어떤 나이나 뭐 두께나 최종물의 두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계속해서 대륙이 움직인다, 땅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때 해저 측식법, 음양 측식법을 통해서 해저 지형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 관계식은 알고 있지? 이걸 수심이라고 할 때 VT는 이동 거리인데 지금 왕복 거리니까 결국에는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것이겠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탐구를 한 거야. A 지역과 B 지역에 이렇게 쭉 가면서 뿅뿅뿅뿅뿅 음파를 쐈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대. 그리고 음파의 어떤 속력을 1500m/s라고 근사해서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A의 탐사 지점이 첫 번째 8초 걸렸다면은 수심은 몇 미터인 거야? 계산해봐. 6,000m지. 1500m/s 곱하기 8초 하면은 12,000m인데 거기에 왕복거리니까 수심은 2분의 1 곱한 6,000m가 되겠지. 그걸 얘네들 쭉쭉쭉 다 계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걔를 시각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 그럼 여기 이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지형인 것 같아? 해구?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해구인 것 같아? 해령인 것 같아?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가 아마 배경 지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선 이 점선과 실선 중에 수심은 누가 더 깊어? 실선은 더 깊지.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움푹파였잖아, 그렇지? 그리고 A 지역은 여기 뭐가 있어? 혹시 알아? 태평양 이쪽에 우리나라 주위 그래 맞아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 여기 태평양판 있고 요 사이에 필리핀판 있고 여기 유라시아판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A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지역이고 B는 동태평양 해령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해령은 뭐가 되냐 하면 여기가 B 지역 해령이고 여기가 해구가 있는 A 지역이 되겠어. 그래 또 어떤 반에서는 이제 이런 모양을 보고 해령 여기가 해령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었었는데 우리가 해령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모양을 생각해 보면은 해령의 한자가 뭐야? 바다 해자에 령은 너희가 혹시 뭐 대관령, 추풍령 할 때 그런 명자 들어봤어? 그게 어떤 고개 할 때 말하는 고개 명자거든 한자로. 그래서 해령은 바다의 어떤 언덕 고개라는 의미야. 그래서 여기 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령을 우리가 보통 표현한단 말이야. 요 사이에 여기서 이제 발산이 일어나는데 여기 찢어지는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하지? 맞아, 열곡이라고 해. 이 열곡도 한자로 찢어질 열자에 골짜기 곡자야. 한자를 알면 과학 개념 되게 쉬워. 열곡은 이제 어떤 골짜기 모양이면서 이게 찢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부분이 바로 해령이야. 바다의 어떤 고개 언덕. 얘네들이 왜 생기냐? 여기 있는 물질들이 이제 분출하고 여기 가까운 곳에서 다시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여기 해령이 좀 발생하는데 그 높이의 차이는 이렇게 막 3,000m가 나지 않아. 그렇겠지. 그래서 이 해령의 모양은 사실 이런 게 맞는데 그거의 어떤 모양만 가지고 저걸 해령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함정 카드를 이렇게 심어놓은 그런 문제도 있었어.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A가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지역이고 B는 동태평양 해령에 있는 지역. 선생님 그러면 여기 B는 왜 이런 거 없어요? 일단 탐사 지점이 9개밖에 없기도 하고 이 Y축 스케일이 1000m 단위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케일을 고려하면은 그런 해령의 이런 붉어진 부분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해저 확장설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륙판 기존의 대륙판이 저렇게 이제 멘틀의 상승 때문에 벌어지면 이제 열국대라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력 경계에서의 지형 확인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또 물이 들어오거나 뭐 비가 내리거나 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런 결과로 다음과 같은 해저 지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양옆으로 벌어진다. 그렇게 양옆으로 계속 벌어지다 보면 또 어디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서 해구라는 지형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경사진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에 평평한 부분, 여기 평평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평평한 부분은 이제 대륙 비율, 그 다음에 여기 경사진 이 부분은 대륙 사면,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대륙대,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자, 여기 색깔로 구분한 이 하얀색이 대륙 지각과 상부 멘트를 합친 대륙판이잖아. 이 부분은 뭐야? 시커멓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멘틀 물질이 상승하고 분출해서 생긴 새로운 해양 지각이잖아. 그리고 이 부분이 뭘 말하는 것 같아? 이 부분 새로운 해양. 여기는 바다야, 바다. 여기 바다면, 자, 위성에서 내려다 볼 때 여기는 뭘로 보일까? 내려다 보면 바다로 보이겠지. 네.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해양판이라 해야 돼? 대륙판이라 해야 돼? 위에서 내려보면 바다로 보이는데 대륙판이라 해야 돼. 왜? 우리가 판을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그 판 또는 지각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하얀색, 여기 대륙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바다에 덮여 있더라도. 또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했어. 쫙 해가지고 해수면 쫙 상승해가지고 일부 기존의 육지가 잠겨버렸어. 그러면 갑자기 걔는 대륙판에서 해양판으로 휙 바뀌어버리나? 땅의 성질이 확 바뀌어버리나? 무슨 물질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볼 때 어떤 판, 예를 들어 유라시아, 우리나라 유라시아판에 속하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일본도 이제 호상 열도의 섬인데 그 아래 있는 이제 판, 이런 지각의 성질을 고려하면은 딱 무슨 판은 다 대륙판이다, 무슨 판은 다 해양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특히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 말이야. 필리핀 판 같은 경우는 싹 다 해양판이겠죠. 어떻게 보면 태평양 판도 뭐 거의 그런 식인데 유라시아 판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판 이런 것들은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그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론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해저 확장설의 증거로 이제 우리는 뭐 해양 지각의 나이 또는 해양 태조물의 두께 또는 뭐 베니오프데이 발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눈에 띄는 분이 계시지. 박대기 기자님 알아 혹시? 네. 이메일 주소가 웨이팅이신 것도 알아? 네. 본인의 이름에 이제 그걸 따서 웨이팅 골뱅이.kb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자, 이분 같은 날에 찍었어. 처음에 보니까 어때? 깔끔하게 이제 표정이 좋아 보이셔. 근데 점점 네. 같은 넥타이잖아. 근데 좀 이렇게 어깨나 머리에 마이크 위에도 쌓였어. 그리고 더 보면 마이크 위에도 이제 소복히 쌓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본인의 이름이 막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은 애일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자연스럽게 많이 쌓인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위에서 뭐 해양 퇴적물, 부유물들이 가라앉고 또는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막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퇴적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라 나이가 많은 것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해령에서 멀리일수록 나이 많은 그런 퇴적 지각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퇴적물의 두께도 두껍게 나타난다라는 거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질학자 베니오프는 이 쿠릴 해구에서 여기 쿠릴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깊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대를 베니오프 대라고 얘기를 했어. 신기하다. 여기 이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여기 신발 지진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해양판, 대륙판 이 사이는 이렇게
또 나타나네. 또는 해양판 여기 해구 사이를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네. 보고 이 해양판이 요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쭉 파고 들어가고 있겠다. 직접 시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면을 잘라볼 때 이런 이제 단면이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해구의 발달은 결국 저 멀리서 해양판과 같은 것이 이제 확장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결국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자기의 역전 이 얘기를 하려고 아마 앞에 그 도지자기 얘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 어쨌든 이 지구 자기장의 어떤 생성을 보면은 이렇게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있었지. 정자극기가 어떤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정자극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령 주위에서는 다 정자극기의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과거에 보니 해양 지각의 그런 이제 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성 광물을 이용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지구 자기장 방향의 반대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인 매튜라는 학자가 이런 줄무늬 패턴을 보이는 것은 지구 자기장의 어떤 역전 현상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책에는 여기 보면 주기적인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에 주기성이 있을까? 아니, 주기성이 있진 않아. 뭐 천만 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 우리가 뒤에 자료를 봐도 여기 보면은 어떤 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저 표현을 혹시 오해하지는 말도록.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정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이제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구 자기장이 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거야. 세기가 되게 작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플레어와 같은 폭발 현상이 우리 지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생명체, 지구 생명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지구 자기장도 좀 세게 이렇게 있어줘야 어쨌든 뭐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텐데 보호해주고 우리 지구를. 근데 이렇게 약해진 그런 시점이 분명 있기도 했다. 연속적으로 바뀌니까 이 자기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계속 기록하고 관측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 이게 잘 안 되면은 우리 지구 그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안 될 거야. 너희들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렇게 내비게이션 켰는데 내 방향과 그다음에 실제 방향이 뭔가 되게 안 맞다 하면은 한 번쯤 걱정해봐야 돼. 지구 자기장에 무슨 교란이 있나? 이런 느낌으로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판 구조론이 이제 성립이 되었어. 여러 가지 이제 해저 확장설 발표 이후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어쨌든 나타나니까 여기서 이제 변환단층에 관련된 것도 이제 나왔는데, 이 변환단층은 그 단층 판의 이동 방향이 갑자기 변환된다는 거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발산형 경계 있고 여기 발산형 경계 있고 이 해령을 축으로 양옆에 발산을 하는데 이 지역은 이제 판의 이동 방향이 똑같아. 근데 발산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끊어져 있는 단열대가 있을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 부분은 어떻다? 쭉 보니까 판의 이동 방향이 갑자기 트랜스 되더라. 요것을 경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결국 해양판이 이런 부분에서 발산하고 있을 때 이런 변환단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여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야. 천발지진. 그래서 변환단층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면서 동시에 판 구조론과 관련된 정립이 있었던 거지. 왜냐면 우리 판 구조론에서 얘기하는 판의 경계 세 가지 있잖아. 발산, 수령, 보존. 근데 요 앞까지는 뭔 얘기만 했어? 발산, 수령 관련된 이야기만 했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보존형 경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어떤 유형, 종류, 경계를 보고 이제 판 구조론의 정립을 완성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판 구조론이 정립되었고,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판의 이동과 여러 가지 주요 대륙의 분포, 또 이제 바다와 땅의 생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요때 판기압이 형성됐다는 걸 알고 있어. 초대륙이라는 게 이제 슈퍼 컨티넌트, 그래서 큰 대륙이라는 거야. 근데 과거에 12억 년 전에도 이런 초대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 그래서 로디니아와 같은 그런 과거의 대륙이 있었고, 쭉쭉쭉 시간이 지나면서 고생대 말 중생대 초 판기압이 형성됐고, 그 당시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었다고 해.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들 말이야. 그리고 또 쭉 시간이 지나서 약 5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이 이제 적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3천만 년 전 신생들 때 이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어. 그래서 과거에 그 지구과학 문제에 히말라야 산맥이 무슨 시기에 형성되었을까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맞춰보세요.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런 대륙 분포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넘어갈게. 판 구조론에서 어떤 지구 내부 구조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만 여기에 조금 혼란스러운 게 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를 우리 670km로 배우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하기 곤란한 것 같아. 연약권이 100에서 400. 오케이. 상부 멘틀 아니야. 400 아니고 더 밑에 670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저번에 우리 책에서 또 이상하게 나눴었다. 이가 뭐 글자를 다 못 담아서 그런가 쌤이 한번 지적한 거 있었지. 여기서도 그런 이제 상부 멘틀의 범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점점 필요한 게. 그다음에 이제 고급지구학 책에 있는 예전 책에 있는 이 판의 이동 이제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로 또 가끔 물어보는 게 이 태평양 판과 여기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의 어떤 발산 속도, 판의 이동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또 물어봐. 여기 보면 태평양 판 주위의 어떤 속도는 막 10 이러잖아. 10.0cm/2여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대서양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발산해. 뭐 그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힘의 원동력과 관련해서 설명하게 될 텐데, 너희들 이거 배웠지? 힘의 원동력.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2학년 고급지구학을 배워야 되는데, 또 작년에 선생님이 워낙 또 열정적으로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알려주신 걸로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해구에서 침방하는 판, 이 위에 있는 판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뭐라고 한다? 슬랩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이런 것들을 무슨 힘이라고? 리치 푸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이 해령에서 해구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이 방향으로의 힘이라고 부른다. 확장 중심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미끄러져 움직이는 암석권, 요렇게 말이야. 미끄러지는, 그냥 여기 위에서 당기는 힘 말고 중력적으로 미끄러지는 힘. 왜냐면 여기가 상승하는 마그마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좀 지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멘틀의 대류가 결국 그 위에 떠 있는 이 지각을 같이 마찰로 인해서 밀어내는 그런 힘도 이제 있을 거야.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을 밀어내는, 마찰로 끄는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이런 힘들 종합적으로 같이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려고 하거든.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 책에 이런 탐구 활동이 있어. 짜잔. 자, 다들 이 숙제를 위한 준비물로 쿠키 과자가 필요하거든. 요거는 각자 꼭 한번 사서 요거 해봐봐. 알지?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만들어가지고 과자 갖고 이렇게 탁 부숴서 이렇게 보존형 경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서로 쭉 해가지고 발산형 경계도 만들어보고, 서로 막 해가지고 수렴형 경계도 해보고 해봐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숙제인데, 자,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어.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지진. 만약에 이 지진이 발생한다면 진원의 깊이를 고려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어떤 게 나타나는지 여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 다음에 화산 분출이 있는지 유무와 더불어서
화산 분출이 일어난다면 주로 어떤 성질의 마그마가 분출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겠어. 그리고 지형이라고 하면 뭐 해구, 해령 또는 뭐 열곡, 열곡대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해양 지각의 나이는 해양판이나 이런 쪽에 걸려 있다면 여기 영역은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지 적을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봐. 아무래도 발산형 경계면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어떨까? 작겠지. 그 다음에 수륙면 경계 부근인데 해양판이 있는 곳이라면 많다라고 적으면 될 거야. 어렵진 않을 거야. 경계도 우리가 크게 수렴, 발산, 보존 얘기를 하지만 어떤 판과 어떤 판의 무슨 경계인지까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멘틀 대류는 상승하냐 하강하냐 아니면 뭐 큰 연직 방향 움직임이 없냐 뭐 그런 것도 같이 좀 적어보면 좋겠어.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요거 너희가 한번 각자 조사해서 저 표를 한번 채워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게 없어. 여기 있는 경우의 수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맞지? 그거 어디에 있어야 돼?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 있어야 되거든. 여기 이쪽에 있어야 돼. 여기 또는 여기인데 그 부분은 너희가 감안해서 예를 들면 여기 뭐 10번 해가지고 같이 조사해봐도 좋을 것 같네. 자, 이거는 너희들에게 숙제로 내주고 각자만 해보고 다음 강의 자료에서는 이거 정리해가지고 쌤이 준비해놨으니까 본인이 숙제한 거랑 비교해서 공부해보도록 해야지. 그리고 여기 링크 걸어놨거든? 위키 링크 걸어놨으니까 요즘 PDF를 하이퍼링크 걸어놓으면 클릭했을 때 접속되지? 안 나? PDF에서 클릭하면 안 돼? 그래? 그래. 쌤은 링크를 걸어 놓을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각 경계별로 특징 진짜 빠르게 살펴보자. 또 숙제에서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 이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 여기 살펴보면 실제 아프리카 땅이 지금 이 홍해가 생긴 것도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서로 지금 멀어지고 있어. 왜 멀어지고 있을까? 여기 밑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대륙 아프리카판은 이렇게 쪼개질 거래. 미래 저기 톡 떨어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천발지진 그리고 화산활동 있다. 이 현무암진 마그마 나올 거다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렴의 경계도 이렇게 해양판 대륙판, 해양판 해양판, 대륙판 대륙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들 배우고 올라왔을 거고. 보존형 경계도 우리 책에 있는 이런 자료들 같이 참고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후한대 북한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대. 여기 있는 특징적인 게 여기가 발산형 경계, 여기가 수렴형 경계야. 두 경계가 굉장히 많이 가까이 붙어 있지.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는 판이 손을 든다잖아. 이 후한대 북한판은 과거에 엄청 큰 태평양 탄의 확장에 영향을 준 녀석인데 조만간 얘는 사라질 거야. 이 조만간이 이제 만년 이후에 일이 될 수 있어. 조년과 만년 사이를 조만간이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천문학에서는 어쨌든 여기 지구학 스케일에서 이 판은 어쨌든 여기 수렴의 경계 아래로 파고 들어갈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큰 지각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미국이 이 판에 대한 되게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과거에 저희 학교에서 문제 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주위에 세 개의 판이 있어.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이 진원의 깊이 분포를 가지고 판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은 무슨 판이 제일 밀도가 클까? B가 포함된 태평양판 맞지? 여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잖아. 여기가 깊어지고 있잖아. 그 다음엔 뭔 것 같아?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 중에 필리핀판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유라시아판.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해양판과 특히 대륙판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플룸 구조론. 이건 쌤이 한 2분만 시간 주면 2분만 시간 주면 정리할게. 자, 플룸 구조론은 결국 지진파의 연구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같은 깊이이고 같은 구성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멘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나타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 탄성파 소음 단층 촬영의 결과래.
그래서 이제 S파의 속도를 나타내 보니까 어떤 부분은 느리고 어떤 부분은 빠르고 거의 한 2배, 3배 차이가 나.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때문일까? 온도 차이 때문이야. 구성 물질도 같고 깊이도 거의 똑같은데 이런 속도 차이는 결국 온도 차이. 그 온도 차이가 그 멘틀 물질의 어떤 물성을 바꾸는 거지. 전단 계수나 최적 탄성 계수나 또 밀도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수에 영향을 또 줄 거야. 얼마나 연해지는지 또 딱딱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온도가 영향을 주겠지. 그러면서 이 지구 내부의 온도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을 우리는 토모그래피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책에 있는 그림처럼 해보니까 신기하게 기둥 모양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이름 플룸 텍토닉스라고 붙이자. 이 플룸이 기둥을 말하거든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 판 구조로는 판과 상부 멘틀에 초점을 둔 것이고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하지만 플룸 구조로는 이제 판과 멘틀 전체의 어떤 상호 작용. 그래서 외핵 전까지의 어떤 큰 스케일로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되겠고. 이런 플룸을 보니까 내려가는 차가운 플룸, 밀도가 큰 부분, 그다음에 뜨거운 플룸, 온도가 높고 상승하는 그런 플룸 두 가지가 크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보면 이 섭입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슬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자. 일본 마리아나 해구나 자바 해구에 있고 또는 저기 칠레 안데스 산맥 쪽에 있어. 그래서 여기 차가운 플룸. 그리고 또 그 90도 반대쪽에 있는 여기 태평양판 아래쪽에 뜨거운 플룸. 그리고 동아프리카 쪼개지고 있는 이 부분에 또 열곡제. 여기에 이제 뜨거운 플룸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수능 특강에 있던 것인데 이것도 피파의 속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참고해보고 우리 책에 있는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의 생성 원인이 있어. 차가운 플룸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뜨거운 플룸은 이 차가운 플룸의 하강에 의한 역작용으로 생성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누르면 반대쪽은 이제 올라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이제 생성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에서도 열전과 같은 그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초대륙이 형성되었다가 다시 왜 분리될까라는 이유도 이 뜨거운 플룸의 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빠르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산섬의 연료도 북서쪽이 더 많은 애다. 그리고 엠페르 해상군 얘네들은 북북서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 북서 방향이 아니라 북북서 그다음에 하와이 열도는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는 그런 이제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겠지.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컬러풀한 자료고 이것도 판기아가 만들어지고 분리되는 과정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참고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 이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 보면 될 거야. 그다음에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가보니까 이제 이런 포안드 투카판에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또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너희가 배우고 올라온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를 복습하는데 참고되었으면 해서 넣어놓을게. 공부해보도록 해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3단은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4단 하나